그 사람은 박원철은 저를 보더니 무섭게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내가 본 걸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너도 언니처럼 될 거다라고. 성자는 온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 말도 못한 거구나. 분옥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람은 이 지역의 권력자였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20살 여자아이였으니까. 성자가 말했습니다. 분옥은 성자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평생 혼자 견뎌내야 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2025년 늦가을 군산의 한 노인 요양원에는 아침부터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복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이곳 3층 병실에는 심장병으로 입원 중인 정분옥이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분옥은 비록 몸은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어머니를 닮아 분옥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젊은 시절에는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며 홀로 두 아이를 키웠고 나이가 들어서는 동네 할머니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분옥이었기에 이 요양원에서도 다른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병실을 쓰는 할머니가 밤새 기침을 하면 등을 쓸어주고 혼자 계신 할아버지께는 자신이 아끼던 과자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치매로 가족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환자가 울고 있으면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며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했죠. 분옥이네, 또 남 걱정이야? 같은 병실의 김순덕 할머니가 분옥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자기 몸도 아픈데 말이야. 심장이 안 좋다고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괜찮아요, 순덕 언니.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분옥은 순덕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 먹고 이런 곳에 와서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분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이 답답한 곳이 그나마 살만해. 고마워, 분옥아. 그런 분옥의 모습을 지켜보는 요양보호사가 있었습니다. 김성자는 55살의 중년 여성으로 이 요양원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중간키의 단정한 외모의 성자는 환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죠. 다른 요양보호사들과 달리 환자들을 대할 때 항상 존댓말을 쓰고 작은 일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환자 가족들로부터도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분옥을 대할 때만큼은 다른 환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자는 분옥을 살뜰하게 돌봤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분옥의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주고 식사 때마다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따로 준비해 주었죠. 다른 환자들도 물론 정성껏 돌봤지만 분옥에게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처럼 세심하게 신경을 썼거든요. 분옥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성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분옥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꿀차 한 잔을 들고 있었죠.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혹시 가슴이 답답하시거나 숨이 차는 건 없으셨죠? 고마워요, 성자씨. 덕분에 매일이 편안합니다. 분옥은 성자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잘 돌봐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환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만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성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만 그 순간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것을 분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분옥은 성자가 가져다 준 꿀차를 천천히 마시며 성자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성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어 있는 무언가를 분옥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본 분옥이었거든요. 그런데 분옥은 최근 들어 성자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던 성자가 가끔씩 자신의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두 사람이 단둘이 있을 때면 성자의 눈빛에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곤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커다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처음에는 성자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이 얼마나 힘든지 분옥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분옥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성자가 빈 병실에서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 표정이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성자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성자가 무슨 일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까요? 혹시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분옥은 성자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섣불리 개입하기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성자 씨? 분옥이 조심스럽게 불렀을 때 성자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성자의 눈에는 분명한 공포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무언가를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죠. 평소에 차분하고 온화한 성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 분옥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성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웠죠. 분옥은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는 왜 가끔씩 내 눈을 피하는 걸까? 무언가 숨기는 게 분명해.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분옥이었습니다. 성자의 이상한 행동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죠. 그날 저녁 분옥은 성자가 자신의 약을 가져다 주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말투도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약통을 놓을 때도 평소보다 소리가 크게 났고 물컵을 건넬 때도 손이 살짝 떨렸죠. 성자 씨,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분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성자는 급하게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할머니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분옥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자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자꾸만 어딘가를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요양원 곳곳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자들은 각자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분옥도 평소처럼 뉴스를 보려고 했지만 성자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성자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새로운 환자가 적응하지 못할 때는 밤늦게까지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고
가족이 찾아오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명절 때마다 직접 준비한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환자들의 생일을 챙겨주고 병원에 가야 할 때는 직접 모셔다 드리기도 했죠. 하지만 가끔 보이는 그 불안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피하려는 듯한 행동들이 분옥의 마음에 작은 의문을 심어 놓았습니다. 특히 자신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요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고 환자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죠. 분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자가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친절한 마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군산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금강이 흐르는 이 오래된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있었죠. 평화로워 보이는 이 요양원에, 그리고 자신의 삶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분옥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인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곧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분옥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성자의 이상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죠. 창밖으로는 가을 아침의 선선한 공기가 스며들어 왔고 요양원 곳곳에서는 아침 간병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옥 언니, 벌써 일어났어? 같은 병실의 순덕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던데. 그냥 좀 일찍 깬 것 같아요. 괜찮아요. 분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성자에 대한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성자가 평소와 같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자는 어제보다도 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 든 혈압계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의 밝은 미소도 어딘지 억지스러워 보였죠. 분옥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성자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경직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성자 씨는 어제보다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분옥은 성자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성자는 잠시 말을 머뭇거리다가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못 잤을 뿐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은 사회면 뉴스입니다. 최근 미제 사건 재수사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1987년 군산에서 발생한 여관 살인 사건을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분옥과 성자 모두 복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요양원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당시 23세였던 피해자는 군산시 한 여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흉기에 의한 살해로 추정되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당시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흐지부지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 순간 분옥은 성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성자의 손에서 혈압계가 떨어질 뻔했고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심하게 떨렸죠.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성자 씨? 분옥이 놀라며 성자를 불렀지만 성자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텔레비전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정순희 씨는 당시 군산 지역에서 식당 일을 하며 어린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해자는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 여관으로 향했다고 하는데 정순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성자는 더욱 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분옥은 이상함을 느끼고 성자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성자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분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성자는 깜짝 놀란 듯 분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죠. 아, 네. 죄송해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성자는 변명하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성자의 반응이 단순히 몸이 안 좋아서 생긴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1987년 군산 여관 사건, 그리고 정순이라는 이름의 성자가 이렇게 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혹시 그 사건 아세요? 분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성자는 고개를 흔들었지만 그 행동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그냥 그런 끔찍한 사건을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져서. 성자는 서둘러 변명했지만 분옥의 예리한 시선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분옥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산 여관 사건이라니.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니. 사실 분옥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은 분옥이 44살이던 해였고 당시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터라 그 사건에 대해 들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지. 분옥이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다니. 그것도 동생을 남겨두고. 성자는 분옥의 말을 듣더니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도 그 사건을 아세요? 응, 당시에 워낙 떠들썩했으니까. 나도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그 소문을 많이 들었어. 피해자가 정순이라고 했지? 참 예쁘고 착한 아이였다고 하던데. 분옥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성자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 아이에게 어린 동생이 있었다고 했는데. 분옥은 성자의 반응을 살피며 계속했습니다. 그 동생은 어떻게 됐을까? 언니를 그렇게 잃고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성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다른 환자분들도 돌봐야 해서 나중에 다시 올게요. 성자는 서둘러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오래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 기분만 나빠져요. 분옥은 성자의 그런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성자와 1987년 군산 여관 사건 사이에는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성자가 나간 후 분옥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순이의 어린 동생. 혹시 성자가? 생각해보니 성자의 나이가 딱 맞았습니다. 1987년에 어린 동생이었다면 지금 50 중반 정도가 될 테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성자는 다시 병실로 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분옥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급하게 업무만 처리하고 나가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성자 씨, 분옥이 성자를 불렀습니다. 혹시 정순이 씨를 아셨던 건 아니에요? 성자는 깜짝 놀라며 분옥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성자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상처가 다시 도전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성자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자가 아직 그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분옥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힘든 기억이 있으시면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냥 평범한 요양보호사예요. 과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분옥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자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1987년 군산 여관 사건에 대한 극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 성자에게는 그 사건과 관련된 커다란 비밀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고 멀리서 금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평화로운 요양원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자는 왜 그토록 그 사건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분옥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이 깊어갈 무렵 분옥은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자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했고 복도에는 야간 근무자의 발걸음 소리만이 가끔씩 들려왔죠. 분옥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복도 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밤의 고요함 때문에 선명하게 들렸죠. 분옥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날 내가 그 사람만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성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자가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분옥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는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성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과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분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언니라니? 피해자가 이 여자의 언니였던 건가?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던 것이죠. 성자는 정말로 1987년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자의 혼잣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날 용기를 냈다면, 내가 더 똑똑했다면. 분옥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복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성자는 간호사실 앞 의자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것으로 보아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왜 하필 그날, 왜 내가 언니를 혼자 보냈을까? 성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23살이었어, 언니는. 나보다 고작 5살 많았을 뿐인데. 분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성자가 그토록 자신을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잃어버린 언니와 비슷한 나이대였기 때문일 것이었죠. 성자는 분옥을 통해 죽은 언니에 대한 속죄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 언니도 그 사람을 믿었고. 성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부터 수상했는데 왜 그때 더 강하게 말리지 못했을까? 분옥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자의 고통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성자가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순이를 여관으로 유인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분옥은 조용히 침대로 돌아갔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성자의 고백을 들으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성자는 정순이의 어린 동생이었고 언니가 살해당한 그날의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온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분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성자를 기다렸습니다. 성자가 언제 병실로 올지 그리고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9시가 되자 성자가 들어왔는데
역시나 밤새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성자 씨, 안녕하세요. 분옥이 평소와 같이 인사했습니다.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성자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는 어제보다도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분옥은 성자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자 씨, 혹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던데요. 뭔가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성자는 깜짝 놀라며 분옥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요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요. 혹시 가족 중에 아픈 분이라도 계신가요? 분옥은 성자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에게는 언니가 있었어요. 있었다기보다는 있었습니다. 분옥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성자가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성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1987년에? 분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자는 깜짝 놀라며 분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어제 뉴스를 들을 때 표정을 보니까 그냥 느낌이 왔어요. 분옥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순희 씨가 성자 씨의 언니였군요. 성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네, 맞아요. 정순이는 제 언니였어요. 제가 20살 때, 언니는 25살 때 그렇게 죽었어요. 분옥은 성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어린 나이에 언니를 그렇게 잃다니. 할머니,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성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그 사람과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왜 더 강하게 말리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이라는 게 누구였나요? 분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그래서 언니도 그 사람을 믿었던 거예요.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지금도 그 사람을 아세요? 분옥의 질문에 성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그 사람은 지금도 이 지역에서 잘 살고 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심지어 존경까지 받으면서. 성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분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살인자가 아직도 이 지역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증거라도 있으시면. 분옥이 물었습니다. 성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때 20살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였고 그 사람은 이 지역의 유지였어요. 누가 제 말을 믿어주었을까요? 그래도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져야죠. 분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성자가 말했습니다. 언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다른 분들이라도 잘 돌봐드리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분옥은 성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선량한 여인이 평생 그런 고통을 혼자 감당해 왔다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성자 씨, 혹시 그 사람이 지금도 이 근처에 있나요? 분옥이 물었습니다. 성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너무 가까워서 제가 매일 그 사람을 봐야 해요. 분옥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그 살인자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성자가 매일 봐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자 씨,
혹시 그 사람이 분옥이 말하려던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분옥 할머니,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박원철 원장이었습니다. 75세의 원장은 평소와 같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순간 성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을 분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성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성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자 씨, 수고 많아요. 오늘도 환자분들 잘 돌봐주고 있네요. 하지만 분옥은 그 순간 성자의 눈에서 극도의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악마를 마주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분옥은 깨달았습니다. 혹시 원장이 그 사람일까요? 원장이 나간 후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자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분옥은 성자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자 씨, 혹시 원장님이? 분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자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죠. 분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요양원의 원장이 바로 1987년 사건의 범인이라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성자 씨, 진정하세요. 분옥이 성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성자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죠. 할머니, 저는 그 사람이 무서워요. 평생 무서웠어요. 원장님이 정말 그때 그 사람이었나요? 분옥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성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원철이 바로 언니를 죽인 사람이에요. 분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상하고 품격 있어 보였던 원장이 살인자였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성자의 절절한 모습을 보니 거짓말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신하세요? 혹시 직접 보신 건가요? 분옥이 물었습니다. 성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1987년 10월 15일.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성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그날 아침부터 들뜬 표정이었어요. 누군가가 돈을 빌려준다고 했거든요. 분옥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1987년 분옥은 44살이었고 군산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분옥은 종종 정순이를 본 적이 있었죠. 정순이, 그 아이 참 예뻤는데. 분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시장에서 가끔 봤어요.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성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금강식당에서 일했어요. 저희 둘이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분옥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금강식당은 당시 군산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고 정순이는 그곳에 인기 있는 종업원이었죠. 아름답고 친절한 성격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곁에는 언제나 어린 동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는데 분옥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 성자 씨였구나. 성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그때 20살이었어요. 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고 언니 없이는 살 수 없었죠. 분옥은 더욱 선명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그때 정순이 옆에 있던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을. 지금의 성자보다 훨씬 마르고 수줍어했지만 언니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애틋했었죠. 그때 너였구나. 그 여관 앞에 서 있던 꼬마가. 분옥이 말했습니다. 성자는 깜짝 놀라며
분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그때 저를 보셨어요? 응, 사건이 일어난 그날. 나는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 그런데 대동여관 앞에서 울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봤지. 그게 바로 너였구나. 분옥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자는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날 언니를 따라갔어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왜 불안했어? 분옥이 물었습니다. 언니에게 돈을 빌려준다던 사람. 박원철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성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했지만 언니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사냥감을 보는 것 같은. 분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부터 원장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니를 따라간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성자가 계속했습니다. 대동여관까지 따라갔는데 저는 무서워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여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성자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저는 무서웠지만 언니가 걱정돼서 여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분옥은 숨을 죽이고 성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은. 성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요. 분옥이 성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언니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박원철이 서 있었죠. 손에는 피 묻은 칼을 들고 있었어요. 분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자는 실제로 살인 현장을 목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박원철은 저를 보더니 무섭게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내가 본 걸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너도 언니처럼 될 거다라고. 성자는 온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 말도 못한 거구나. 분옥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람은 이 지역의 권력자였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20살 여자아이였으니까. 성자가 말했습니다. 분옥은 성자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평생 혼자 견뎌내야 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요양원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분옥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성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감시하고 싶었나 봐요.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장 곁에서 일하면서. 분옥이 이해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매일 그 사람을 보는 것도 고통이에요. 언니를 죽인 그 손으로 환자들을 만지고 그 입으로 친절한 말을 하는 걸 보면. 성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옥은 성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선량한 여인이 평생 그런 고통을 혼자 견뎌왔다니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성자 씨,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분옥이 말했습니다. 언니의 원혼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지금도 박원철은 이 지역에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요양원 원장으로 많은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고 칭송받고 있고. 성자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진실이에요. 분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돼야 해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옥과 성자는 동시에 긴장했죠. 혹시 원장이 다시 오는 건 아닐까요? 문이 열리고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성자 씨, 원장님이 찾으세요. 성자의 얼굴은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분옥은 성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성자 씨, 용기를 내세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분옥은 성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건 아닐까? 성자가 원장실로 향한 후 분옥은 혼자 남아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존경받는 요양원 원장이 실제로는 40년 전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니 세상이 얼마나 잔혹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성자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성자 씨, 괜찮으세요? 분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분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요? 최근에 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제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성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원장이 이미 무언가를 눈치챈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나눈 대화를 들었을까요? 분옥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눈빛이 예전과 똑같았어요. 언니를 죽이던 그날의 그 무서운 눈빛과 말이에요. 성자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분옥은 성자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사실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만약 원장이 정말로 성자의 정체를 알아챘다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성자 씨, 이제 더 이상 혼자 견디면 안 돼요. 분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요? 증거도 없고. 성자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분옥이 말했습니다. 그날 직접 본 것을 증언하면 돼요. 성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게다가 상대는 이 지역에 존경받는 원장이에요. 분옥은 성자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래도 시도해 봐야 해요. 정순희 씨의 원혼을 위해서라도. 분옥이 말하려던 순간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원철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죠. 분옥 할머니, 성자 씨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셨나요? 원장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분옥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원장님. 일상적인 이야기라. 원장은 성자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성자 씨, 혹시 할머니께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성자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원장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변했죠. 성자 씨, 당신이 이 요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제 배려 덕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원장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분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성자 씨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장은 분옥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 요양원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일은 용납할 수 없어요. 질서라뇨? 분옥이 반문했습니다. 예, 평화롭고 조용한 일상 말입니다. 원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불필요한 이야기들로 환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죠. 분옥은 원장의 말 속에 담긴 경고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원장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었죠. 원장님, 분옥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혹시 1987년 군산 여관 사건을 기억하세요? 그 순간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자는 더욱 창백해졌고 병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는 것 같았죠.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원장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그때 이 지역에 계셨나요? 분옥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있었죠. 그때부터 이 지역에서 살았으니까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혹시 피해자를 아셨나요? 분옥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모르죠. 그냥 신문에서 본 것뿐이에요. 원장이 급하게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분옥은 원장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네요. 분옥이 말했습니다. 성자 씨 말로는 원장님이 피해자를 잘 아셨다던데요. 원장은 깜짝 놀라며 성자를 바라봤습니다. 성자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성자는 더욱 떨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옥은 성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죠. 성자 씨는 그냥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분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이미 의심의 눈으로 성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자 씨, 당신이 대체 누구죠? 왜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죠? 성자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순이의 동생입니다. 순간 병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원장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졌고 성자는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한 것이었죠. 정순이 동생? 원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봤어요. 성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언니를 어떻게 죽였는지. 원장의 얼굴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잔혹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 그때 그 꼬마가 너였구나. 원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내가 언젠가 나타날 줄 알았어. 분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원장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요양원에서? 원장이 성자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제 언니의 원혼이 저를 이끌었나 봐요. 성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원장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원혼이라 그런 것쯤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정체를 알게 될 거예요. 분옥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원장은 분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할머니, 당신도 이제 너무 많이 알아버렸네요. 그 순간 분옥은 위험을 느꼈습니다. 원장의 눈에는 40년 전과 똑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거든요. 당신들이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든 한다면 원장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하지만 분옥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져요. 원장님도 그걸 잘 아시잖아요. 원장은 잠시 분옥과 성자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셋이 천천히 이야기해 봅시다. 분옥과 성자는 원장의 갑작스런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무언가 음모를 꾸미는 것 같았거든요. 요양원의 평화로웠던 오후가 점점 위험한 기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죠. 원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분옥과 성자는 더욱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장은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는 의자를 가져와 두 사람 앞에 앉았죠.
평소에 자상한 미소를 다시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끼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원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옥은 원장의 그런 모습이 더욱 불안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이렇게 침착한 모습이 오히려 더 위험해 보였거든요. 성자 씨, 4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겠어요. 원장이 성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끔찍한 일을 목격하고 평생 혼자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성자는 원장의 말에 몸을 더욱 움츠렸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동정이 더욱 역겨웠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그 일을 꺼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원장이 계속했습니다. 이미 40년이나 지났는데 시효가 없는 게 살인죄예요. 분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장은 분옥을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할머니,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증거도 없고 목격자라고 해봤자 당시 어린아이였던 성자 씨 한 명뿐이고, 그래도 진실은 진실이에요. 성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이라. 원장이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진짜 진실을 말해드릴까요? 분옥과 성자는 긴장했습니다. 원장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그날 밤 정순이가 여관에 온 건 맞아요. 원장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죽인 건 아니에요. 성자는 펄쩍 뛰며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원장이 손을 들어 성자를 제지했습니다. 그날 정순이는 돈을 빌리러 온 게 맞아요. 하지만 내 조건을 거부했죠. 무슨 조건이요? 분옥이 물었습니다. 젊은 남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원장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고 나는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성자가 소리쳤습니다. 원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성자 씨, 당신이 죽인 거예요. 병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성자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뒤로 주저앉았고 분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말도 안 돼요. 성자가 절규했습니다. 제가 왜 언니를 죽여요? 질투 때문이죠. 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릴 때부터 언니를 질투했어요. 예쁘고 인기도 많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언니를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언니를 사랑했어요. 성자가 눈물을 흘리며 부인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여관에 온 걸 내가 봤어요. 원장이 계속했습니다. 언니가 나와 대화하는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분옥은 원장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치밀했거든요. 그리고 언니가 나가려고 할 때 당신이 나타났어요. 원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한테 화를 내면서 싸우기 시작했죠. 거짓말이에요. 성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원장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돌아와 보니 정순이는 이미 죽어 있었고 당신은 피투성이가 된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성자는 고개를 저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당신이 칼을 들고 있었어요. 성자 씨, 당신은 그때 충격을 받아서 기억이 왜곡된 거예요. 원장이 마치 정신과 의사처럼 말했습니다. 자신이 저질러 놓고는 그 기억을 내게 전가시킨 거죠. 분옥은 원장의 말을 들으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성자가 범인일까요? 아니면 원장이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어요? 분옥이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불쌍했으니까요.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고 이미 언니를 잃고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니까 더 이상 벌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옥이 반문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자 씨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원장이 성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하며 살았겠죠. 성자는 고개를 저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언니를 죽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람이 죽였어요. 분옥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원장의 이야기도 그럴듯했고 성자의 절규도 진실 같았거든요. 그럼 증거가 있나요? 분옥이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원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성자 씨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성자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언니를 죽인 게 아니에요. 분옥은 성자의 절규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죠. 정말 성자가 범인이 아닐까요? 성자 씨, 원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진실을 인정하세요. 4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잖아요. 아니에요. 성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무죄예요. 그때 원장이 갑자기 일어나서 성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당신이 기억하는 그 칼, 어떤 칼이었는지 말해보세요. 성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작은 과도였어요.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 있었고, 맞아요. 원장이 끄덕였습니다. 그건 당신이 가져온 칼이었어요. 평소에 언니 일터에서 쓰던 칼 말이에요. 성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저는 칼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칼은 분명히 식당에서 쓰던 것이었어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칼을 가지고 있겠어요? 분옥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원장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거든요. 성자가 정말 범인일까요? 성자 씨, 이제 솔직하게 말하세요. 원장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당신이 질투심에 언니를 죽인 거 맞죠? 성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헷갈려요. 분옥은 성자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40년 동안의 죄책감과 트라우마가 기억을 왜곡시켰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분옥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자 씨는 지금까지 원장님을 피해했던 거예요? 원장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죠. 자신이 저지른 일의 증인이니까 불편했겠죠. 게다가 내가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병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점점 더 알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원장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성자의 말이 맞을까요? 분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 요양원의 조용한 오후 40년 전의 비밀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의 모습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았죠. 혼란스러운 침묵이 병실을 지배하고 있을 때 성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서려 있었죠. 아니에요. 성자가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기억해요. 제가 언니를 죽인 게 아니에요. 원장의 얼굴에 잠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성자 씨, 계속 부인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진실은 바뀌지 않아요. 성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분옥은 성자의 변화된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아까까지의 혼란스러워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그날 저는 분명히 봤어요. 성자가 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언니를 칼로 찌르는 것을 말이에요. 성자 씨, 계속 그런 거짓말을. 원장이 말하려 했지만 성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칼을 가져갔다고 하셨죠? 성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언니가 걱정돼서 맨손으로 따라간 거예요. 원장은 점점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럼 그 칼은 어디서 온 거죠? 그건 바로 당신의 것이었어요. 성자가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원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여관 밖에서 기다리면서 당신을 봤어요. 성자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작은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말이에요. 분옥은 성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 가방에서 당신이 칼을 꺼내는 것도 봤어요. 성자의 목소리는 점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원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네요. 증거라도 있나요? 있어요. 성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일어난 모든 것을 기억해요. 당신이 언니에게 한 말들도요. 무슨 말을 했다는 거죠? 분옥이 물었습니다. 성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함께 밤을 보내자고 했어요. 언니가 거절하자 화를 내면서 거짓말이에요.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칼을 꺼냈어요. 성자가 계속했습니다. 언니는 무서워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원장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만둬요. 더 이상 듣기 싫어요. 당신은 이미 늦었어라고 하면서 언니의 가슴을 찔렀어요. 성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쓰러지자 더 찌르고 또 찔렀어요. 분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성자의 증언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절절했거든요. 저는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당신이 나간 후에 들어갔어요. 성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요. 원장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성자의 증언이 너무나 상세하고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니를 안고 울고 있을 때 당신이 다시 들어왔어요. 성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무섭게 웃으면서 뭐라고 했나요? 분옥이 물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누구한테든 말하면 너도 언니처럼 될 거다라고 했어요. 성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말을 믿겠냐, 고작 20살짜리 말을이라고도 했어요. 원장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던 거죠. 당신은 또 말했어요. 성자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지? 내가 함부로 나대면 너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다칠 수 있어라고. 분옥은 원장의 그런 위협을 상상하며 분노했습니다. 어린 성자에게 그런 무서운 말을 했다니 너무나 비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성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원장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죠. 원장님, 분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인정하세요. 원장은 한참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죠. 좋아요. 원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정순이를 죽였어요. 병실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4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죠. 왜 그런 일을 했어요? 분옥이 물었습니다. 원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젊은 남자의 욕망이었어요. 아름다운 여자를 갖고 싶었고 거절당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성자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이었어요. 원장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충동이라고요? 분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칼을 미리 준비해 간 것도 충동이었나요? 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40년 동안 성자 씨를 협박한 것도 충동이었나요? 분옥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원장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평범하게? 성자가 소리쳤습니다. 언니를 죽이고 평범하게 살겠다고요? 그때 갑자기 병실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복도를 뛰어오는 소리였죠. 무슨 일이죠? 분옥이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성자가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대화를 들었나 봐요. 과연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 몇 명과 다른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원장님, 방금 하신 말씀이 간호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경찰을 불러주세요. 분옥이 간호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순이의 원혼이 드디어 편히 쉴 수 있게 된 것이었죠. 1시간 후 요양원 앞에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40년 전 미제 사건의 용의자가 마침내 자백했다는 소식에 군산경찰서에서는 비상이 걸렸죠. 형사들이 서둘러 요양원으로 향했고 곧 박원철 원장이 수갑을 찬 채로 연행되었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성자는 창가에서 원장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돌덩이가 마침내 사라지는 것 같았죠. 분옥은 성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성자 씨, 정말 용기를 잘 냈어요. 언니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 성자는 분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운명이었어요. 분옥이 성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정순이 씨의 영혼이 이끌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는 1987년 군산 여관 살인 사건이 40년 만에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존경받던 요양원 원장이 실제로는 냉혹한 살인자였다는 충격적인 반전에 온 지역이 술렁였죠. 다음은 사회면 속보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요양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1987년 군산에서 발생한 미제 살인사건의 범인이 40년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구속수사 중입니다. 요양원 환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을 돌봐주던 원장이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믿을 수가 없어. 순덕 할머니가 분옥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친절하던 원장님이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분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선량해 보여도 속에는 악마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며칠 후 성자는 분옥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할머니,
오늘 언니 무덤에 다녀왔어요. 성자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언니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랬군요. 언니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분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고요. 무섭지 않아요? 분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성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한 달 후 군산지방법원 대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40년 전 미제 사건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죠. 성자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1987년 10월 15일 밤 피고인이 제 언니 정순이를 살해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성자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박원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죠.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원철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구현된 것이었죠. 재판이 끝난 후 성자는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분옥과 만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성자가 분옥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성자 씨가 용감했기 때문이에요. 분옥이 성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몇 주 후 성자는 요양원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얽혀 있는 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 저는 이제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요. 성자가 분옥에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분옥이 물었습니다. 서울로 가려고 해요. 거기서 언니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성자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분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그런 성자 씨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거예요. 성자가 떠나는 날, 분옥은 창가에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성자는 택시에 타기 전에 요양원을 향해 깊이 인사했죠. 40년간의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분옥은 혼자 앉아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평범한 요양원에서 벌어진 일들이 한편의 드라마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고 진실이었습니다. 정순이 씨, 분옥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동생도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새로운 원장이 부임했습니다. 젊고 정직해 보이는 의사였고 환자들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요양원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죠. 어느 날 오후 분옥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것이었죠. 할머니께, 저는 지금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젊은 여성들을 돕는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성자 드림. 분옥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자가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그날 밤 분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억울한 죽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언젠가는 정의로운 사람들의 용기에 의해
그 진실들도 세상에 나올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창가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비극으로 얼룩졌던 군산 여관 사건은 마침내 진실을 드러냈고 억울한 홀령은 조금은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두 여인의 우정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죠.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